12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전지구 에너지 수지와 운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림으로서 태양 복사가 한 100 정도로 입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태양 복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00이라고 함은 태양 상수의 4분의 1인 342W per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때 태양 상수를 우리가 1368 정도라고 배웠었거든요. 4분의 S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인 4분의 S의 1-알파에서 1-알파를 제외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알베도를 보통 30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반사되는 빛이 있는데 반사되는 빛이 30인데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은 약 20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은 태양 복사는 4 그리고 대기에 의해서 산란되어서 태양 쪽 우주 쪽으로 향하는 빛이 6 정도여서 이러한 빛이 총 30이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100 정도의 빛을 잃게 되고 30 정도의 빛을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라고 여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 복사를 약 70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책을 보시면 대기가 복사를 지표면 쪽이랑 우주 쪽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우주 쪽으로 방출하는 복사는 약 64 정도입니다. 대기는 167 정도를 방출하는데 그 중에 64를 우주로 그 다음에 103 정도를 지표면 쪽으로 방출한다. 그리고 지표면에서도 복사가 방출되는데 그 양은 123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117 정도는 대기 중에 흡수되고 나머지 6 정도는 대기를 투과해서 우주 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 64와 6을 더해서 전체 70 정도를 얻게 된다라고 책을 보시면서 채워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책을 보시면서 채워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복사 가열률 보겠습니다. 복사 가열률은 복사에 의해서 어떤 대기층의 기온의 시간 변화율, 온도의 시간 변화율을 뜻하는 거고요. 어떠한 대기층에 들어오는 복사가 나가는 복사보다 더 많게 되면 이 대기층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DG, DFN이라는 게 지금 고도에 따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기가 복사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가열률은 대기가 복사를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복사를 전체적으로 방출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대기에서의 복사 가열률 보겠습니다. 지구 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기체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CO2, H2O, O3입니다. 책에는 좀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봐야지 조금 각 기체들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륙권 보겠습니다. 대륙권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H2O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H2O가 근적의 영역을 흡수함으로써 대륙권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륙권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보다 H2O가 적외선을 방출함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CO2의 적외선 방출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음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체에 의해서 대륙권이 점차 냉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륙권은 복사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복사 평형이 없다. 그런데 대륙권은 열적으로는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륙권의 현열과 잡열. 이것은 복사에 의한 게 아니죠. 복사 평형은 아니지만 현열과 잡열에 의해서 열적 평형이 유지된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의해 열평형.
네, 다음 성층권 보면요. 네, 성층권에서는 O3에 의해서 자외선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O3가 성층권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뭐 CO2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H2O 이런 것들이 적외선을 방출함으로써 성층권의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O3, CO2, H2O의 역할을 모두 합치면 성층권에서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성층권에서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대륙권에서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현열 및 잡열에 의해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온실 효과를 뒤에서 설명할 때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9급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고 7급에서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온실효과 보겠습니다. 온실효과 관련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된 장파 복사를 흡수해서 대기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가 있고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에서 복사가 방출되어서 대기가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온실기체에 의해서 장파 복사가 방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도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가 냉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살짝은 부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장파 복사를 흡수해가지고 지표로 재방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에서 지표면 쪽으로 재방출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시 장파 복사의 방출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하강하고 실제로는 대륙권의 온도는 상승하거든요. CO2 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실제로 상승하는 대륙권의 온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늘어나면 대기 중에 온실효과가 커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지구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표면과 대륙권의 온도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가 되고요. 새로운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대륙권과 성층권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요. 대륙권에서의 온도 분포는 복사만에 의한 온도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평형에서 봤던 그림 있죠. 이런 층별로 있던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사 평형에 따라서 결정되는 온도 분포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진 선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멸과 현열 등의 효과가 합쳐지면 이러한 대륙권에서 6.5도씨 km로 감소하는 그런 온도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륙권에서의 온실효과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잡열과 현열이 방출된다라고 했죠. 대기 쪽으로 잡열과 현열이 방출이 되는데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얘네들의 방출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륙권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대륙권의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서 더 많이 지표면 쪽으로 복사가 방출이 되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다음에 자멸과 현열의 방출이 더 높아지면서 대륙권과 지표면의 온도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성층권에서의 온실효과. 성층권에서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CO2 농도가 높아지면 방출률 또는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출률 또는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성층권에서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복사와 방출되는 복사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흡수되는 복사를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태양 복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1라고 단순하게 써봅시다. 그런데 성층권에서의 온도를 T라고 하고 엡실론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좀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엡실론이 CO2 농도 증가에 따라서 상승하고 E는 일정하다 라고 해보면 T는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T는
성층권의 온도는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륙권과 지상의 온도는 높아지는데 성층권의 온도는 하강한다 라는 거 기상직 기출에 2번 정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시 대륙권의 높이 변화인데요. CO2의 농도가 증가할 때 대륙권의 온도는 처음보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성층권의 온도는 처음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 대륙 관계면의 높이에서 조금 상승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대륙 관계면의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옆에도 좀 살펴보면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성층권에서의 온도는 크게 감소하고 대륙권에서의 온도는 좀 적게 감소가 되어서 대륙 관계면의 높이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화산 폭발이 되어서 화산재가 성층권을 덮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층권의 온도는 높아지고 대륙권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대륙 관계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전지구 에너지 수지 이 그림을 위에서는 빈칸이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빈칸이 채워져 있으니까 한번 책을 보시면서 직접 채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사 가열률, 대기층이 흡수하는 복사가 방출하는 복사보다 많은 경우에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복사 가열률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사실, 대륙권에서는 복사 평형은 아니지만 현열 및 잡열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열적 평형이 유지된다. 성층권에서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대륙권에서는 온실기체에 의해서 따뜻해진 지표면이 현열 및 잡열 수송이 활발해져서 대륙권 전체의 온도가 상승한다. 성층권에서는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륙 관계면의 높이 변화도 살펴보았습니다.